평소랑 다르게 좀 핫하죠? 남자친구 안 달나게 만드는 거 다룰까 말까 했던 주제긴 한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한번 일상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애에선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기는 한데 썸이나 연애에서의 대화라고 하면 몸으로 하는 대화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남자가 막 성적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런 분들은 호감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외모랑 별개로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여자분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연애 관련 스터디 진행 중일 때 참석을 하셨던 굉장히 예쁜 여자분이 계셨어요. 연예인 황보랑 되게 엄청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외모였거든요. 황보도 당시 샤크라 멤버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분인데 그런 분을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세련된 외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당시 20대 후반이셨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모태솔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을 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 5번 대시를 받게 해드렸는데 그 방법은 끝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인기가 없는 것보다는 인기가 많은 게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썸남에게 남자친구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제 이별하신 이유 중에 성적으로 폐쇄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오늘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같은 외모를 가지고도 더 유혹적이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황보를 닮은 20대 후반 여자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분을 A님이라고 할게요. A님은 왜 연예인급 외모를 가졌음에도 본인의 20대가 다 지나갈 동안 말 걸어주는 남자가 한 명이 없었을까요? 연애를 안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하고 싶으셨었대요. 근데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듣고 바로 원인이 뭔지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이분 표정이 저나 저희 남편 나라쌤이 봐도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재능 기부로 영어 회화 어떻게 독학으로 잘 하는지 무료 강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때 오셨었는데 이게 강의를 하면 최소 40명 정도가 와요. 그 중에서도 이분이 정말 너무 눈에 띄었고 눈에 띄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진짜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료 강의 끝나고 나면은 희망자분들만 남아서 이제 뒤풀이로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카페로 이동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 신경 쓰이니까 이분만 따로 이렇게 붙들고서 혹시 오늘 무슨 일 있냐 물어봐야 될 정도였어요. 물론 그날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나라쌤이 연애 스터디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표정이 되게 무서우신 여자분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여자분을 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십 명 가운데 눈에 띌 정도로 표정이 어둡고 어두운 걸 넘어서 좀 무섭다 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표정이었거든요. 저나 나라쌤이 봐도 무서운데 남자가 말을 걸 수 있었을까요? 같은 외모를 가지고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선 표정에 있어요. 내 표정 때문에 내가 연예인급 외모를 가지고도 20대 내내 모태솔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분들은 사실 겁이 많아요. 예쁜 여자에게 내가 말을 걸었을 때 혹은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사랑을 나누자라는 제안을 하려고 할 때 거절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 순간의 스트레스 수치가 아주 폭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 권총으로 이렇게 머리에 대고 권총 자살을 하기 직전의 스트레스 수치가 남자분들이 거절을 예상했을 때 스트레스 수치랑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A님을 길에서 보고 예쁘다, 나 관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입을 그냥 다물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남자분들의 거절 공포를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매력적인 바디랭귀지를 좀 평소에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좀 더 이제 바디랭귀지가 열려있다라는 느낌만 있어도 남자분들은 다가올 용기를 얻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A님이 하루에 한 장소에서 대시를 5번이나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당장 길에서 관심을 받는 것보다 바로 앞에 있는 남자한테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방법을 찾고 계셨을 수 있어요. 매력적이라는 건 뻔하지 않고 궁금해진다라는 점을 내포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들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곰 같은 분들은 마음을 또 완전히 감추려고 하세요. 이걸
여우들은 들으면 딱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거든요. 고민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 마음을 들키지 않고 뻔하지 않고 궁금하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여러분은 상대를 헷갈리게 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헷갈리게 하셔야 돼요. 이 여자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해석을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나한테 딱 걸려 들었네.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아니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행동으로 하실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내가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남자분이 하시는 경우에 취미나 운동 얘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운동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던져놓으면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왠지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한번 좀 다가와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건 하지 마셔야 되는데 서운함을 표현을 한다든지 철벽을 친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서운하다는 게 그만큼 내가 마음을 너한테 쓰니까 서운함도 느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야 너 별로야 이렇게 들려요. 날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좀 더 관심이 가겠죠? 철벽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도도해 보이려고 철벽을 치시거든요. 근데 만만하지 않다의 정반대가 도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요거 착각하시면 연애가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어쨌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남자를 물러서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개팅을 하는데 저는 독서가 취미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책만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은 좀 지루하던데 저는 좀 막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 안 좋아하는 건가 싶어지잖아요. 같은 거예요. 안 달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순한 맛 아닌가요? 본론으로 갈게요. 성적인 매력은 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되면 이제 만만한 여자로 보이는 거, 가벼운 여자로 보이는 거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이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남자를 적당히 끌어당기는 정도의 매력일 거예요. 오래 가고 싶은 여자, 괜찮은 여자 이렇게 보이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의 성적인 매력을 세팅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진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패션이 제일 중요해요. 남자분들은 낮에는 청순하지만 나에게만은 섹시한 그런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은 추천하지 않아요. 노출보다는 좀 전체적인 나의 바디라인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내 몸매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흰 티에 청바지 여기서의 흰 티는 헐렁한 티셔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 겨울에는 니트 종류 이런 게 쫙 달라붙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입어주시면 돼요. 단추가 많은 옷, 그리고 입고 벗는 게 굉장히 간편해 보이는 옷 이런 의상들도 좀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한다고 해요.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들 착장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남자분들의 환상을 자극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될 수 있어요. 패션에 제약이 없으려면 옷도 옷인데 옷걸이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모래시계 쉐이프의 몸매는 모든 남자가 환장을 하는 시각적 자극이에요. 요즘은 보정속옷도 많으니까 사귀기 전에는 좀 적당히 사기를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뭐 내가 다리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가슴 쪽에 시선을 쏠리게 만든다든지 가슴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다리에 시선이 쏠리게 만든다든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롱스커트로 다리를 싹 가려야겠죠. 그 대신에 상의는 좀 붙는 골지 뭐 이런 거 입어주시고 살짝 뭐 브이넥이 파인 것도 좋겠죠. 그러면은 가슴이나 잘록한 허리 라인 쪽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다리로는 시선이 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착장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슴에는 자신이 없는데 다리 라인이 좀 자신이 있다.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펜슬 스커트를 딱 입고 반투명 검정 스타킹 신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리가 강조가 되죠. 패션이 됐다고 하면은 바디랭귀지를 좀 보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보통 손을 잡는 것보다는 팔짱 끼는 걸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팔짱을 끼면 가끔 여자친구 가슴이 팔에 닿기 때문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과하게 들이대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일부러 계속 막 닿도록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극을 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바디랭귀지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선택이에요. 이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것 자체도 중요하기는 한데 누가 봐도 나는 널 꼬시고 싶다. 이런 눈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잘 하셔야 되는 게 째려보고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짝 흘겨보는 여자가 남자 꼬시려고 작정한 그런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A님 기억나시죠? 웃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 방면에 복이 와요. 웃으세요. 이런 건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챙기는 행동, 대접받으려는 태도 진짜 너무 예뻐.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내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결국 내가 공주님처럼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실망하는 요소가 돼요. 남자분들은 시종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나랑 미래를 만들어갈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라는 거 요거를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시려면 사실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내가 골고루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여우들은 그거 다 하고 있어요.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면 속상하죠? 지적이고 귀엽고 섹시하고 이런 이미지를 내가 자유자재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지고지순 캐릭터이신 분들 마냥 순수한 이미지, 눈치 보는 이미지, 위축된 이미지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같은 이미지만 고수를 하시면 권태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양한 매력을 겸비를 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스킨십 꿀팁 하나 드리자고 하면 자연스러운 터치를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쓰다듬는 행위, 비비는 행위 이런 게 있어요.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때 고생했어 하고 팔만 툭툭 치는 그런 거 말고 팔을 이렇게 쓱쓱 쓰다듬는 거예요. 고생했어 하고 사소한 차이긴 한데 상대가 받는 느낌은 진짜 달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거나 조용한 장소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죠. 목소리만 낮추지 말고 귓속말을 해보세요. 이때 숨소리를 섞어서 말씀하시면 좀 더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남자가 나한테 귓속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설렐까 상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치관에 따라서 안 받아들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진 않고 다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들이시는 게 연애라는 측면, 매력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좀 유리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연애를 할 때 난감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은 좀 이런 특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행위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공포를 느낀다거나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남자가 원하니까 해준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내가 여자친구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되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안하니까 헤어지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 성관계가 여자분들 입장에서의 데이트다라고 보시면 서로의 연애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안 해주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남자분들 중에도 혼후관계주의자분들이나 에이섹슈얼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남자분들한테는 좀 그렇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남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A님이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5번이나 대시를 받은 방법은요. 그냥 카페에 앉아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들어올 때마다 활짝 웃는 얼굴로 그냥 까딱 인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거였어요. 혹시 저 아세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길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한번 써먹어 보셔요. 다만 요거의 전제는 내가 진짜 풀 세팅을 했다. 요게 기본이라는 건 잊지 말아주시고 알려드릴 게 너무 많은데 우선 영상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개를 해드렸어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배우고 싶으시거나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방법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들 상황, 고민 이런 거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함께 의논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